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사 권성찬입니다. 제가 맡을 과목은 기계 요소 설계 그리고 제품 설계 실무 응용이라고 하는 두 과목을 가지고 이번 학기 동안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화면상으로라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밑에 보면은 제 메일과 전화번호 있죠, 그죠? 혹시 저한테 보낼 내용이 있다면은 이 메일로 보내주시고, 그리고 저한테 질의응답이나 그리고 상의할 일이 있다 그러면은 전화번호로, 안 그러면 메일로 문자 나오시면 제가 시간 될 때 바로바로 연락드려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한 학기 동안 맡은 기계 요소 설계 그리고 제품 설계 실무 응용이라는 과목은 어떻게 보면 지금 앞에서 배우고 있는 이번 주에 배우고 있는 과정의 심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제품 설계 실무 응용이라는 과목은 지금 여러분들이 크레오나 오토캐드를 가지고 도면을 그리는 법 배우고 있습니다. 그죠? 이 기능적인 캐드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적인 면을 도면을 그려가면서 심화 작업을 하게 되면 실제 설계는 부품 하나하나 도면 제작으로 그리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제도사를 꿈꾸고 그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도사라는 거는 설계 기사 엔지니어하고 틀려서 뭐합니까? 제도사라는 거는 설계 엔지니어가 그렸던 제품 도면을, 그죠? 정성껏 정리하고 다듬는 일을 하는 게 제도사죠. 단순 제도사죠. 그죠? 단순 그림만 그리는 사람을 제도사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제도사라는 제도가 많이 무색되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종이 위에 연필로 지금은 제도를 설계를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도사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직업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것은 설계 엔지니어입니다. 그죠? 설계 엔지니어가 설계를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부품 하나가 만들어져서 그 만들어진 그 하나하나 부품들을 조합을 함으로써 한 제품이 되는데 결국은 뭡니까? 그 부품 하나하나에 대한 서로에 대한 상관관계가 정확해야 뭡니까? 제품을 조립할 때 정확하게 조립이 되겠죠. 결국 설계도 마찬가지. 설계도 제품 하나하나를 그려서 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아셈블리를 내어놓고 각 부품 간의 상관관계를 정의를 하면서 형상을 만들고 위치를 정하고 그렇게 해서 각 위치, 각 형상에 대한 조립품으로 제품이 완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하고는 뭐합니까? 설계에 대한 방법, 설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설계를 할 때, 캐드를 가지고 설계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설계 진행하는 게 유용한지에 대한 설계에 대한 제반 작업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기계 요소 설계에서는 내가 설계해서 제작한 도면을 가지고 제작할 어떠한 부품을 현장에서 공장에서 어떻게 제작하는지, 그리고 제품 특성에 따라서 재료에 따라서 어떤 가공 방법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개요를 설명하고 그걸 가르치게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캐드만 잘 쓴다고 물건을 잘 만들고 설계를 잘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내가 만들고자 하는 물건에 대한 특성 그리고 재료 관계, 역학관계를 어느 정도는 알아야 뭐합니까?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그렸던 도면을
현장에서 제작을 하게 되는데 제작 과정에 작업에 대한 공차 관계든 재료 관계든 그리고 작업에 대한 방법이다. 이런 것들을 알아야 뭡니까? 거기에 맞는 한계, 작업, 제작 환경에 맞는 도면을 만들고 제작 현장에 맞는 도면을 만들어야 좋은 품질의 그리고 생산성있는 물건을 만들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만들어야 뭡니까? 현장에 밖에 나가서 판매를 하도 뭡니까? 경쟁력이 있다. 이러한 제반 구성 요소들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뭡니까? 기계 요소 설계라는 부분. 제가 말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물론 다 기억하고 암기하고 해주면 감사하겠죠, 그죠? 그런데 이 방대한 부분을 다 할 수는 없는 양이고 모든 것들이 뭡니까? 입문이 있고 기초가 있고 하잖아요. 나중에 심화 과정이 있고. 근데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입문과 기초 과정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걸 다 알면 좋겠지만 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여건상 잘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바라는 거는 뭐냐? 한 번은 들어봤다. 나도 그거는 들어는 봤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작업을 할 때 취업을 해서 나가서 실제 설계 엔지니어로서 작업을 할 때 어떤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서 나는 들어는 봤다. 들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보시는 인터넷이라는 아주 넓은 정보의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들어가서 찾아보든지 안 그러면 옆에 동료나 선배들이나 아시는 분과 상의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업무를 이야기할 때 뭡니까? 내가 들은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내 업무를 풀 수 있겠죠, 그죠? 그때 도움이 되고자 기담아 들어서 그죠? 한 번은 들어는 봤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교육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시작은 오늘은 기계와 기구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나요? 정신이 없어서 말씀드린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밑에 보면 뭡니까? 제 이메일과 전화번호가 있죠? 저한테 의문이 있고 질문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자 보내시고 저한테 보낼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요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계 기구부는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기계란 무엇이고 기구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계라는 뭐합니까? 저항력이 있는 물체를 조합해서 그죠? 한정된 범위 내에서 상대 운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 운동을 하려면 뭐합니까? 부품이 최소한 2개 이상이 있어야 되겠다. 기구적인 조합이 2개 이상이 돼서 상대 운동을 해야 기계라 그런 이야기죠. 그죠? 가만히 멈춰 있는 놈은 기계가 아니고 뭐합니까? 기구 요소밖에 안 되겠죠. 그리고 공급된 에너지를 가지고 외부에 일정한 일을 하는 그런 물건들을 기계라 합니다. 결국 사람을 대신해서 일을 하는 도구를 기계라고 정의하면 되겠다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기구는 뭐죠? 기구는 뭐죠? 기계의 구성 요소 상호 간의 운동 관계를 결정하는 운동계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기계가 뭡니까? 사람을 대신해서 일을 하는 도구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전체를 보면은 기계라 그러는 거죠. 그 기계에 속해 있는 구성 요소 하나하나는 뭡니까? 기구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기계가 운동할 때 2개 이상의 부분이 접합해서 상대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런 한상의 조합을 우리는 뭡니까? 페어라고 해서 짝이라고 부릅니다. 짝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부분들을 기구 요소, 기소라고 하고 이러한 기소들이 모여서 운동을 전달하고 외부에 일을 하게 되고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기구라는 것은 뭡니까? 기계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하나의 부품을 기구 요소이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짝의 종류를 보면은 선반의 배석하고 왕복배가 같이 뭡니까? 왔다 갔다 밀려가면서 작업을 하는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들은 미끌려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미끄럼 짝이라고 하고요. 베어링 같은 경우는 베어링과 축 관계는 뭡니까? 회전하는 관계죠. 그래서 회전 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순나사와 앞나사는 나사 관계이기 때문에 나사 짝. 그리고 볼과 벨트 같은 경우는 구면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동글동글 돌아가면서 움직이죠. 예, 구면 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볼 베어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볼 베어링은 어떻게 돼요? 점 접촉을 하죠. 그죠? 그래서 점 작업, 점 운동을 한다 그래서 점짝. 기어 같은 경우는 뭡니까? 선형 운동을 하죠. 그래서 선짝. 이렇게 뭐 간단하게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기계라고 할 수 있는 부분, 가장 흔한 물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면은, 이거 있죠. 그죠? 자전거입니다. 그죠? 이 자전거가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뭡니까? 기계 장치 중에 하나죠. 이 기계는, 이 자전거는 뭡니까? 이 자전거는 구성원을 보면은 바퀴 부분이 있고 뭡니까? 체인 부분이 있죠. 체인 부분이 있고 사람이 힘을 가하는 페달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머지 프레임, 핸들, 앞바퀴, 뭐 뒷바퀴, 안장 이런 구조물, 기구 구성 요소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자전거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어떻게 움직이죠? 외부에서 동력이 전달되며 결국 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지금은 흔히 말하면 자전거는 사람이 동력을 움직인다고 준다고 하는데 지금은 뭡니까? 전기력 그리고 기관, 그죠? 엔진을 달아서 기관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배터리를 달아서 전기로 움직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이 힘으로, 그죠? 사람이 페달을 밟아서 동력을 전달하기도 하죠. 그리고 결국은 그건 뭡니까? 에너지를, 인풋 에너지죠. 에너지를 받아들여서, 그죠? 체인을 통해서, 어, 체인을 통해서 뭡니까? 그 에너지가 전달되죠. 어디로? 뒷바퀴로 전달되죠. 뒷바퀴로 전달되면 이 뒷바퀴는 뭐합니까? 돌아감으로써 우리가 목적하는 일을 이루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이게 우리가 보는 가장 간단한 기계 중에 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럼 기계의 구성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기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는 이야기죠. 기계는 뭡니까? 사람을 대신해서 일을 하는 놈을 기계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려면 뭡니까? 물론 뭐 사람이 동력을 전달할 수도 있는데 효율적인 기계라면 사람은 오랫동안 장시간 일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계는 뭡니까? 에너지만 전달되고 투입만 하면 그죠? 오랫동안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아주 효율적이죠. 그죠? 그래서 일을 시키는 에너지를 받는 부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죠? 기계는 에너지를 받는 부분